혹시 비상금 어디에 두셨습니까? 월급 통장에 그냥 넣어두셨나요? 아니면 오래전에 만들어둔 보통예금 계좌에 그대로 두고 계신가요? 마음은 편합니다. 언제든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숫자를 한 번만 보겠습니다. 1천만 원을 연 0.1% 보통예금에 두면 1년의 이자가 1만 원 남짓입니다. 커피 두세 잔 값입니다. 반대로 연 3% 수준의 단기 상품에 두면 30만 원입니다. 차이는 거의 29만 원입니다. 세금 15.4%를 빼도 24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이 돈 어디로 갔을까요? 사라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포기한 돈입니다. 이것이 기회비용입니다. 보이지 않아서 잊고 지낼 뿐입니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비상금은 안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를 멈추게 만듭니다. 안전하다는 이유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계좌에 묶어둡니다. 하지만 물가가 3% 오르면 1천만 원의 실질 가치는 30만 원 줄어듭니다. 이자를 못 받으면 사실상 손해입니다. 안전하다고 믿었는데 조용히 가치가 깎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은행 보통예금, 저축은행 파킹통장, 그리고 증권사 단기 상품을 비교합니다. 단순히 어디가 더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비상금을 24시간 쉬지 않게 만드는 구조를 함께 설계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통장 하나만 바꿔도 생활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은행 보통예금, 가장 익숙하고 안전하지만 가장 게으른 선택입니다. 은행 보통예금은 편합니다. 월급이 들어오고 카드값이 알아서 빠져나가고 공과금이 자동 이체되고 익숙해서 대부분 그대로 둡니다. 문제는 금리이죠. 2026년 기준 주요 시중은행 보통예금 금리는 여전히 0%대 초반, 사실상 이자를 거의 주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1천만 원을 넣어도 하루 이자는 30원도 안 됩니다. 하루 100원도 못 버는 돈이 통장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비상금인데 뭘, 바로 이 생각이 돈을 묶어둡니다. 보통예금은 장점이 명확합니다. 예금자 보호, 금융기관별 5천만 원까지 원금과 이자가 보호되는 장점, 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예금보험공사입니다. 국가가 뒤에 있다는 안정감은 강력합니다. 하지만 안정감과 수익은 별개입니다. 보통예금은 결제용 통장으로는 훌륭합니다. 그러나 목돈을 오래 두는 곳으로는 비효율적이죠. 비상금 1천만 원을 5년 동안 그냥 둔다면 단순 계산으로 5만 원 남짓의 이자만 받습니다. 그 사이 물가는 오르고 안전을 택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을 한 셈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저축은행 파킹 통장을 보겠습니다. 조건이 단순한 곳도 많고 2%에서 4% 안팎 금리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천만 원을 연 3%에 두면 세전 30만 원입니다. 보통 예금과는 비교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역시 예금자 보호입니다. 저축은행 역시 금융기관별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입니다. 즉 4,800만 원을 넣고 이자가 붙어 5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이 기준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다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 금액까지만 높은 금리를 주거나 우대 조건이 붙는 경우도 있고 또 앱 설치, 자동이체, 카드 사용 실적 등을 요구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게 귀찮아서 포기하면 다시 기회비용이 생깁니다. 저축은행 파킹 통장은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비상금이 5천만 원 이하이고 국가 보호가 최우선이며 투자 계좌와 굳이 연결할 필요가 없는 분들입니다. 안전과 금리 사이에서 현실적인 균형을 찾는 선택지입니다. 일일 이자를 받으면서 돈을 대기시키는 또 다른 방법, CMA 계좌입니다. 이제 증권사 단기 상품으로 우리가 흔히 많이들 들어보고 알고는 있는 대표적인 것이 CMA 계좌로 증권사 계좌 안에서 현금을 단기 금융상품에 굴려 이자를 받게 해주는 구조입니다. 유형에 따라 운영 방식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RP형은 우량 채권을 담보로 운용하고 MMF형은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 구조이며 MMW형은 자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방식의 차이는 있습니다. 모두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대신 자산은 회사 관리 고유자산과 엄격히 분리되어 한국증권금융이나 RP담보로 운용됩니다. 역사적으로 원금 손실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예금보다는 높고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는 구조로 아주 매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투자 계좌와 연결이 쉽기 때문에 주식이나 ETF를 매수하기 전 현금을 잠시 대기시키는 공간으로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통장에 전부 넣는 방식은 이제 비효율적입니다. 비상금을 세 덩어리로 나누는 방식을 권합니다. 첫째, 한 달 생활비는 보통 예금에 둡니다. 당장 빠져나갈 돈입니다. 금리보다 유동성이 중요합니다. 둘째, 3개월치 생활비는 저축은행 파킹 통장에 둡니다. 예금자 보호 안에서 금리를 챙깁니다. 셋째, 그 이상 여유자금은 증권사 CMA 계좌에 두고 투자 기회를 기다립니다. 주식 매수 타이밍을 잡지 못해 현금이 놀고 있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면 안전과 수익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한쪽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구조입니다. 결심만으로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월급날 다음날 일정 금액은 파킹 통장으로 이동, 남은 여유자금은 증권사 CMA 계좌로 자동 이체하십시오. 앱에서 몇 번만 설정하면 됩니다. 처음 10분이 번거로울 뿐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상금은 방치하면 가치가 줄어듭니다. 관리하면 자산이 됩니다. 지금 사용 중인 통장의 금리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이 영상이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은행 보통 예금은 가장 안전하지만 가장 낮은 수익입니다. 저축은행 파킹 통장은 보호와 금리의 균형점입니다. 증권사 CMA 계좌는 유연성과 수익을 노리는 선택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방치하는 것이 가장 손해입니다. 비상금은 불안을 잠재우는 돈이 아니라 위기를 대비하면서도 일하게 해야 하는 돈입니다. 오늘 통장 하나만 점검해 보십시오. 금리를 확인하고 보호 한도를 확인하고 자금의 역할을 나눠보십시오. 그 작은 행동이 1년 뒤 20만원, 30만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10년 뒤에는 생각보다 큰 격차로 돌아옵니다. 돈은 주인을 닮습니다. 세심하게 관리하면 잘합니다.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부터는 단 하루도 쉬지 않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